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탄핵을 극복해야 합니다. 분열된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길은 먼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속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 비용을 치렀는데 이제 구속까지 된다고 하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사건 그래 좋습니다. 이제 정말 파면 이렇게 다 됐고요.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도 고영태 일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말 공정한 사회 마음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다 묻고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는 그 자체로 이런 것은 일거에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태극기 부대 만세!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 부대 만세! 보수 진영의 후보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진태 후보부터 답변하시죠. 네,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명분과 숫자입니다. 먼저 이 명분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탄핵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 바로 그 바른정당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아무런 상황 변화 없이 다시 그분들하고 손을 잡는다?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숫자, 결국 표입니다. 얼마나 표를 정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그 바른정당은 제대로 된 보수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무슨 표를 얻겠다고 거기에 손을 내미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그 얼마 안 되는 서푼어치 안 되는 그 표를 얻겠다가 정작 가지고 있는 우리 정말 안방 알토란 같은 보수표마저도 잃게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진태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5,000년 동안 중국에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사대주의의 수모를 겪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거기 가서 국회의원들이 사드를 배치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물어보는 게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 박힌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5,000년 동안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중국 경제도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중국에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이 3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기업당 근로자가 100명씩이라고 쳐도 우리가 기업을 다 철수해버리면은 중국에서는 300만 명의 실업자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끌려다닐 일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하나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황사 미세먼지가 다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한번 우리가 요구 한번 해봤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부담금 제가 정말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할 말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분명히 하겠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북한에 대한 태도랄지 또 혹은 무슨 탄핵을 정치적인 탄핵은 맞는데 사법적 탄핵은 잘못됐다. 이거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달변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큰 실수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번 생각한 것 그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몇 년 전의 말이나 지금의 말 항상 똑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소신과 원칙을 지키고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신과 원칙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추진력 가지고 이 보수의 아이콘이 이제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장 엔진 지금 멈춰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 다 지금 스톱 상태입니다. 이거 다시 정비해서 이제 3만 불, 4만 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여기서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의 아이콘이 돼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새누리당 관계자를 앞에 두고 제가 얘기하는 이것은 허언이 될 겁니다. 새누리당 관계자의 직접 육성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답변하면 되나요? 네. 아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예, 제가 작년에 어떤 그 언론사에서 우리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이념 성향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그 설문조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며칠 있으니까 우리 새누리당의 한기호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역시 우리 강원도 이제 지역구신데, 그 한기호 의원이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충성 그러는 겁니다. 아니 선배님 왜 그러세요? 제가 한 수 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맨 왼쪽에서부터 맨 오른쪽까지 전부 점수로 해서 이렇게 분포를 해놨더니 한기호 의원이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한테 총선 경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답변을 드리게 됐는데요. 전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등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처럼 정말 건전하고 균형 잡히고 놀기도 좋아하고 이제 이 정치판이란데 처음 나와가지고 아직 이제 한 1년밖에 안 된 강원도 정말 순진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최고 1등이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299명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4월에 무슨 대정부 질문할 때 여기서는 다 여러분들 아까 하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그 얘기를 국회에서 했더니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뻘건 애들 자꾸 여기서 그러지 말고 그냥 가라 좀. 그 얘기 했더니 제 그 인터넷 홈페이지 강원도 초선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하루에 평균 5명, 6명 들어와서 저도 잘 안 들어가던 거기에 그 대정부 질문을 하던 날 1,500명이 들어와서 예. 의원님은 20분간 연설을 하셨겠지만 저는 15년간 기다려왔던 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던 정말 당연한 그런 얘기도 이렇게 목말라 하는구나. 이제 정말 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우리 이 새누리당 체질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전에는 국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옆에 동료 의원이 그럽니다. 아이 김 의원 이제 그만 좀 해. 국민들이 안 좋아해. 아니 오히려 더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법사위 소속이거든요. 거기서 맨날 왜 우리 민족끼리 수사 안 하냐, 왜 간첩 안 잡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계속 이것만 하면 옆에 우리 새누리당 동료 의원들이 그만 좀 해. 안 좋아해. 아니 저 안 좋아해도 좋습니다. 저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무슨 그 강원도에서 재선 3선 하려고 저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거 답답해서 제가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했는데 그 국회에서 그 한마디 한 그 15년 만에 나왔다는 그 얘기로 이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만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동안 계속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편 떨어진다, 젊은 사람들 싫어한다 이렇게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우리 변희재 대표도 저 많이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던데, 황기호, 김진태 의원, 이노근 의원 좀 본받아라 이런 거 자기들도 보니까 이제 말리지 않고 이렇게 좀 무식하게 가는 게 통하는구나, 이걸 이제 안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뜨겁게 응원해 주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좀 뒤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우리 새누리당 체질 워낙 눈치 잘 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바뀔 겁니다,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